네, 오늘 CPI 소비자 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월 CPI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이런 물가의 하락을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 금융시장 전반에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려는 이제 관세 우려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움직이게 될 CPI의 흐름을 더 크게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 그런 3월 CPI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CPI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크게 둔화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관세 영향을 소폭 영향을 받긴 했으나 대략 20% 남짓이고 그마저도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정도에 국한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굵직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자동차 관세 25%가 될 텐데 이 부분은 4월 달부터 반영이 시작되거든요. 따라서 3월 CPI에는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3월 CPI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MOM이 마이너스 0.1%로 하락을 했고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YY는 2.4% 상승률을 보였는데 직전 달 2.8에 비해 더 낮아졌고 이 정도 수준이 21년 2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코어 CPI도 0.1% 증가가 나왔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죠. YY도 2.8% 상승률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4년여 만에 가장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반적으로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소비자 물가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헤드라인 CPI에서 중요한 항목으로는 식료품과 에너지가 있겠죠. 식료품 흐름 보시게 되면 MOM 0.44% 상승이 나왔습니다. YY는 3%로 나왔고요. 물가 CPI를 보실 때는 MOM 변화는 계절 조정을 하고 연간 변화는 계절 조정을 하지 않는 변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MOM이 마이너스 2.39%로 YY는 마이너스 3.3%죠. 식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에너지 가격은 떨어졌다. 한마디로 이번 CPI 헤드라인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CPI의 흐름 살펴볼 텐데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비중을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왼쪽이 초록색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코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CPI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파란색이 푸드, 식료품이었고 빨간색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비중 자체가 6% 수준이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게 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안팎 요인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어 CPI 흐름에서는 이 빨간색이 서비스입니다. 파란색이 상품이고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고 근원 CPI 중에서도 역시나 서비스 근원 CPI의 흐름이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 물가 흐름에서 중요한 비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물가를 살펴볼 때 아까 이 두 가지 전반적인 헤드라인 수치를 살펴봤지만 이제는 코어 CPI 중에서 좀 특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근원 CPI의 흐름인데요. 보시게 되면 근원 상품 가격 지수죠. 전체 19% 정도의 비중인데 식료품과 에너지가 제외된 코어 상품에 대한 가격 지수입니다. 흐름 보시면 3월달 전월비 마이너스 0.09% 하락한 것으로 나왔어요. 직전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0.22%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이번 3월달 재차 크게 떨어지면서 흐름 자체를 반락을 시켰죠. 따라서 23년 6월부터 24년 9월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 이런 상승 흐름이 꺾이고 하락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 이 폭도 꽤나 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코어 상품에 대한 가격 지수의 흐름은 재차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면모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근원 상품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세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 재차 하락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잡혔고요. 이렇게 근원 상품의 흐름이 떨어지게 된 배경에서 주요 항목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신차죠.
전체 CPI 4% 수준입니다. 0.1% 상승을 했습니다. 직전 달은 마이너스 소폭 떨어졌으나 그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고요. 다음은 중고차 흐름인데요. 마이너스 0.6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0.88% 상승세를 보이면서 제법 계속 플러스 권역에서 상승세가 이어나간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달 마이너스 0.69로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어 상품 가격 지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메디케어 상품에 대한 가격 흐름입니다. 마이너스 1.13%가 나왔죠. 직전 달 0.12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가격 흐름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났던 기업이든 가게 등 사재기 현상이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마저도 디테일로 관세 부과 시점을 두고는 수입업체라든지 수출업체 간의 이런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재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게 4월 초 실제 상호관세, 보편관세가 반영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찌됐든 그런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소비가 뒷받침돼서 나타난 경기 회복에 대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를 지금 당장 땡겨온 것에 불과하죠. 한마디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 수요를 땡겨온 수치라는 점을 늘 염두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근원 상품 가격의 흐름이 좀 안정적인 하락세의 모습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중고차 흐름이라든지 신차의 흐름 놓고 봤을 때 자동차 관세 전에 중고차 가격이 들썩이는 움직임이 상당히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3월달 데이터가 최근인데 이 3월달까지만 보면 YY가 0.2%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중고차 가격 지수가 그렇게 급등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흐름은 도매 가격이기 때문에 3에서 4개월 시차를 갖고 소매 가격이죠. 중고차 트럭 가격 지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행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중고차 가격 흐름 보시게 되면 이 작년 4분기부터 상승세가 주춤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급격하게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더욱이 이제 관세 영향에 따라서 향후 몇 주 동안은 이 도매 가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비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60% 비중이니까요. 이 흐름이 사실상 CPI 소비자 가격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 흐름 보시게 되면 3월달 0.11%가 나왔어요. 사실 21년 9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최소 상승률이 이때였는데요. 24년 6월이죠. 0.19%를 기록했던 당시인데 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달 0.25에 비해 크게 둔화가 된 것이고 서비스 부분의 가격 추세는 뚜렷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변동의 모습이지만 하락 채널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가 이렇게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의 흐름은 계속 둔화되는 방향이 맞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근원 CPI 서비스 항목들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항목들만 좀 추려보게 되면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레크레이션 등등이 있는데요. 먼저 주거비부터 살펴봐야겠죠. 근원 CPI 주요 서비스 가격 지수의 MOM 변화율입니다. 쉘터 3월달 주거비 흐름 보게 되면 0.22%가 나왔고요. 지난달 0.28에 비해 더 둔화가 되면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가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0.2%와 0.4% 구간에서 이 정체 구간이죠. 이 하단 레벨까지 위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전년 대비 주거비 상승률 YY 흐름으로 보게 되면 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OER 자가주거비와 실제 임차료, 렌트료의 흐름인데요. 이번 달 OER과 실제 임대료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 주거비에서의 쉘터 흐름은 지난달 대비 둔화되는 모습,
하향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세부 항목에서 보게 되면 OER 자가주거비 비중은 26%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임차료는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모두 직전 달 0.28에서 모두 반등을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 OER은 0.4%까지 제법 크게 상승을 했고 실제 임대료도 0.33으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방향성을 달리할 정도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고 어느 정도 일시적인 변동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계속 보시면 등락을 보이면서 주거비는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대비 반등하긴 했으나 이렇게 보면 정체 횡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항목인 OER과 실제 임대료가 이렇게 반등했음에도 사실 전체 주거비가 이렇게 떨어졌던 배경에는 숙박비가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숙박비는 CPI 1.29%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개별 항목이 1.29%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비중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년 3월 달이 마이너스 5.34를 기록을 했고 여기죠. 직전 달 0.18에 비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듯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락폭은 2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인 것이고요. 이렇게 숙박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뒤에 항공료의 흐름하고도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경기의 팬더멘털이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레크레이션과 레저, 항공료,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경기 상황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비 이렇게 크게 떨어진 부분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주거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CPI가 3월달 YY 4%의 흐름 안정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 진로 준택 임대료 지수와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와의 여전한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를 놓고 보면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신규 계약 기준의 임대료 수준만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간극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CPI 렌트비와 결국에는 신규 세입자 임대료를 선행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 이런 임대료 지수들의 둔화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주거비를 비롯한 CPI 물가 가격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관세를 제외해놓고 보면 앞으로 갈수록 주요 물가지수의 YY 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연준의 금리나 여력을 최대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사실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숫자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집계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높아진 물가를 실제 수요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물가 자체가 올라갈지 지금 보게 되는 건 CPI잖아요. 사실 CPI까지 가격 전가가 나타날지도 의문입니다. 가봐야 되는 거고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PPI는 오르더라도 CPI는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관세에 따른 비용을 기업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거비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이 진로 임대료도 어느 정도 정체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주택가격도 소폭 반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주거비 하락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 시차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좁혀졌죠. 결국에는 선행 데이터들이 더 하방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떨어질 것인가가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OER 자가주거비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택 가격이 될 텐데 사실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YY 흐름 보시게 되면 최근 데이터가 1월이거든요. 4.07%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3.96에서 반등이 됐죠. 사실 11월 달부터 계속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확대해 보면 저점 이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계속해서 주택가격은 둔화가 됐습니다. 작년 10월까지 계속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1월부터 이게 방향을 달리하면서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OER 주거비 흐름에 있어서도 뭐 뚜렷하게 계속 하방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주춤하던지 아니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이번 달에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도 분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거비가 결국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거비 물가 둔화의 흐름이 순탄할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주거비가 후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CPI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YY는 1.47입니다. MOM은 0.17이고요. 사실 YY가 1.47은 이전 2%였던 거에 비해 크게 둔화가 된 것이죠. 이 흐름 보시면 끝부분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계속 이어오던 마이너스 흐름, 이 MOM 확대된 그림이죠. 여기서 벗어나면서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강한 상승세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전 평년 수준의 범위 내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비만 떨어지게 되면, 주거비 하락으로 전환하게 되면 물가에 대한 우려는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근원 CPI 주거비 흐름 살펴봤고요. 나머지 개별 세부 항목들 좀 보게 되면 중요한 항목이 의료비가 있겠죠. 전체 CPI 6.74% 비중이고 어느 정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급등락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번 달은 지난달 대비 급격한 변동성의 모습 0.51%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의료비의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전체 6% 비중이고요. 2개월 연속해서 감소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3월달 마이너스 1.41% 하락을 했고요. 차트 보시다시피 가장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항공운임인데요. 전체 1%, 0.9% 비중이고 3월달 마이너스 5.27입니다. 크게 떨어졌죠. 2개월 연속 하락세의 모습이고 직전 달도 사실 마이너스 3.99였는데 이에 비해 더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레크레이션입니다. 3.4%의 비중이고 보시다시피 0.05%로 사실 계속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다가 크게 둔화가 돼서 사실 0% 가깝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 서비스 항목 중에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사실 올해 초에 문제가 됐던 게 케이블 인공위성 라이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가격 지수가 05년 8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다만 지금 흐름은 마이너스 0.89%까지 하락을 하면서 재차 안정적인 흐름으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교육비의 흐름입니다. 전체 대략 4.9% 비중이고 직전 달 대비 더 둔화돼서 0.24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흐름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자동차 보험입니다. 전체 2.79% 비중. 3월 달은 마이너스 0.76으로 집계가 됐고 지난달 0.27에 이어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때죠. 물가 상승세를 이끄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게 자동차 보험인데 이제는 뚜렷한 하락세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CPI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유가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주거비 흐름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 배경 하에 OER 자가주거비도 지난달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근원 상품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이 3월 소비자 물가는 본격적인 관세 부과 이전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향후 물가 경로에 따라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의 흐름은 0.26% 상승인데 사실 3월 CPI가 본격적인 관세부가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둔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둔화된 배경에는 역시나 주거비, 주거가격 지수가 전월비 0.2% 둔화로 안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주거비 제외한 서비스 부분도 0.26% 상승을 하면서 지난달 대비 더 둔화된 모습이죠.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달 대비 더 떨어져 있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은 S&P 케이스실러의 YY 흐름의 상승률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다음 달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3월달 CPI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이 변동성이 큰 거, 식품과 에너지, 특히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스티키 물가죠. 여기엔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로 구성이 된 거고, 이를 놓고 보면 3월달 YY 2.19%로 나왔습니다. 직전달 2.65에 비해서 제법 크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계속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탈된 모습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재와 상품이 포함된 스티키 물가는 정체 행보되다가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어느 정도 상단 레벨 수준에 근접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3월 CPI까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YY 흐름은 3월달 3.3%입니다. 직전달 3.81에 비해 더 크게 둔화가 됐고, 그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죠. 이렇게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가 직전달 대비 더 둔화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서비스 수요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PI 상승률의 흐름과 상관관계가 높은 게 NFIB 소기업 낙관지수죠. 그 중에서도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에 대한 비중의 변화인데, 이게 이번 달 3월달이죠. 30%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29에 비해 소폭 상승을 한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1년 내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소기업들이 앞으로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응답을 한 비중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엔 앞으로 CPI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CPI-Y가 기저로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저점 이후 반등하고 있는 이 파란색 NFI 소기업 낙관지수의 제품 가격 인상 비중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보면 CPI가 계속 떨어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이 아무래도 관세 정책 부과와 맞물려서 소기업들, 소비자들의 가격 정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세한 업체들은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도 이렇게 함께 병행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 물가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다루면 좋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각 일본 국민들에게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직접 살포하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전 지출 형태의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 돈을 많이 뿌려서, 연준이 돈을 많이 뿌려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으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화폐 승수 효과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팬데믹처럼 소비자들, 국민들에게 직접 주머니에 꽂아주는 이런 현금성 살포의 재정 지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을 발발하게 된 핵심 요인도 이 이전 지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단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만약 이런 형태의 이전 지출이 결정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4월 10일자 기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에게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라고 지금 나올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소비 둔화에 대한 그런 정책 일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식의 이전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글쎄요, 상당히 우려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CPI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 자료를 만드는 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활용하기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먼저 게재가 되고, 그리고 또 영상처럼 불필요한 내용은 스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매달 나오게 되는 미국 주요 경제 매크로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하면서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